7월 18일 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설치 운영했던 대통령 주재 반부패 기관 협의회를 복원하고 국가 차원의 반부패를 추진해 가고자 한다면서 반부패 컨트롤 타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주도로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방산비리건절 유관기관 협의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즉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라고 현 정권이 거론해온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 신호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부패 협의회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4년 1월에 설치되어 이후 9차례 회의를 개최했던 반부패 기관 협의회, 그걸 갖다가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원장, 법무부, 국방, 행자부, 장관, 그러니까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장관들이 다 참여하는 거죠. 법무부는 검찰, 국방부는 기무사, 또 행자부는 경찰이죠. 그리고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세청장은 역의 탈세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 있겠죠.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 때 있었던 사정기관 대책회의 내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하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이적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앞에 말한 방산비리건절 협의회도 만들어라 이랬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 반부패 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생겨서 2007년 4월까지 정권 말까지 9차례 회의를 했고, 그 당시 처음에는 국가청렴위원장, 중앙인상위원장,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 민정수석 등 20명이 참가했는데 2005년 11월에는 훈령을 개정해서 국정원장과 감사원장도 이렇게 참석하게 했는데요. 당시 이 반부패 협의회가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주변 인물을 사찰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 반부패 협의회에서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현황 자료를 행자부 전산망에서 열람했다라는 사실이 2007년 대선 기간에 드러났습니다. 또 국정원이 운영했던 부패 척결 TF, 이 안에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 93명의 개인정보를 총 406회나 조회했다라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이같이 개인 사찰을 탁 찍어서 특정인 주변을 사사시 틀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반부패 협의회 규정에 국정원이 배석기관으로 규정된 만큼 정부기관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국정원에 대한 어느 법에도 국내 사회 부조리나
비리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부패 협의회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을 도와준 기능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 반부패 협의회를 두고 힘있는 기관 다 동원해서 한마디로 군사정부 시절 50대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행가하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이 서로 견제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들을 청와대로 다 불러가 대통령 주재하에 이들로 하여금 이런 건 좀 뒤지시오, 그렇게 시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한마디로 사정기관을 최고 권력자 밑에 두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했죠. 자, 공약 1호였던 적폐특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는 이렇게 추진 않기로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반부패 협의회라고 컨트롤 타워 설치하는 마당에 적폐특위를 둬서 옥상옥을 할 이유는 없었겠죠. 근데 감사원이나 이런 검찰총장 이런 기관들이 이런 부패 컨트롤 타워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한마디로 독립성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정권이 부패 척결이 우리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그 정권의 그런 입장들을 한마디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국가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부패 척결, 특히 정치인과 한마디로 우리 사회 고위층들의 부패가 만연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성장이 멈추고 퇴행화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역량을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좀 척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기조만 국무회의 정도에서 말을 하고 나머지 기관들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총장부터 사정기관 책임자 장관들을 불러서 앞에서 힘있는 기관들 불러서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민주국가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회의 정의와 진보를 이루는 방법을 독재자들이 했던 수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일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모든 사정기관이 참여한 그런 사정기구를 갖다가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수장을 맡을 경우에 이제는 24시간 사계절 상시적 사정이 가능해질 건데요. 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기업들의 분식회계, 부패 사범들의 해외 재산 몰수, 불법 선거 사범 문제까지도 이 논의 안건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즉 사자방도 여기에 넣고 박근혜 정부의 카이를 비롯한 각종 방산비리도 여기에 넣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또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조국 민정수석한테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 산하에 유관기관 국장급들이 다 와서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 나가는 유관기관 협의회도 만들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공수처라고 불리우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문제도 이 반부패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검찰과 야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데요. 요즘 이 정권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딱 내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지금 카이에 나오는 비리들도요 다 알려진 비리들이에요. 새로운 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카이가 이 수리온 헬기에 물이 새고, 제가 이 뉴스 브리핑에만 해도 이것과 뉴스 브리핑과 뉴스 브리핑 이전에 제 블로그에 보면 2011년부터 수리온 헬기의 문제를, 물 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로타리 블레이드 돌아가는 이 회전날과 그 다음에 이 수리온 헬기의 몸체가 설계 변경이 유로콥터하고는 다르게 되는 바람에 한마디로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제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카이가 제품 단가를 높게 잡아서 여기에 좀 빼돌리는 거라든지 정관계 로비를 위해서 상품권을 뿌리는 거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 F15SE가 F35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2조 원대의 옵셋이 있었는데 기술 이전을, 4가지 주요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았다. 이게 2004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야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수리온이나 카이의 비리를 보고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마치 이런 일들이 새로운 의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카이의 비리는 카이에서 이미 다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에 의해서 알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정치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던 문제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칼을 들이미는 문제지, 이 문제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비리가 터져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면세점 의혹과 카이 비리 이후에 이렇게 반부패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부패를 총지휘하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정권에 달라드는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패를 청산하겠다 하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가 어디인가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조사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정권, 즉 박근혜 정부와 관련 있는 부분, 이명박 정권과 관련 있는 부분을 적폐청산하겠다고 대선 과정부터 애고를 해오고, 그래서 정권과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터뜨리면서 면세점 의혹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 롯데 측과 또 특정 이 친박 핵심과의 어떤 의혹도 이미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결국은 현 정부가 야당을 길을 들이기 위한 부분으로 부패 척결을 이용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가 제일 부패했고 가장 심각한가, 이 부분의 부패부터 정리를 해 가겠다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고 부패가 얼마나 광범위한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하고 일의 순서도 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딱 주 타깃이 박근혜, 이명박과 그 주변 측근들, 그렇다면 당연히 친박과 비박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타겟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요즘 이런 정권 바뀔 때 분위기를 잘 읽는 지금 이 보수 야당의 거물 정치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예 언론 지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건데요. 제가 지난 정권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뀌는 정권마다 부패 척결을 이야기했어요. 군사정부는 군사정부대로 한마디로 겁을 줘가지고 어느 누구도 야당이든 사회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을 이용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금융실명제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부패 척결을 주장했고, 김대중 정권 때도 이 사정기능이 좀 강화됐죠. 그런데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약체라고 불리우던
이 노무현 정부에서 반부패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한 건 나를 좀 우습게 보지 말라는, 탄핵되었다가도 이렇게 복귀된 노 대통령의 힘을 정치권에 보여주고 정치인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뒤 이명박 정부도 결국은 정권 초반에 광우병 서곡이 촛불 시위를 겪고 난 다음에 2008년 하반기부터 반부패 수사에 착수하면서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 박연차 등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듬해에 노 대통령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도요, 초반에 인수위 시절부터 장관 임명할 때 굉장히 흔들리다가 그 이후에 원전 비리, 무슨 역외 탈세 비리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개혁과 부패 척결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수사본부도 검찰 안에 만들고 또 원전 비리, 안전 비리 수사 본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끌벅적하게 했는데요. 결국은 본인이 부패 의혹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는 박근혜 정부를 보고 한마디로 정치적 사정이 아닌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바닥부터 위에까지 몽땅 썩어 들어간 한국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부패 척결 관련해서 저만큼 많이 이야기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줘도 부패 척결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유병헌 사태 때 유병헌과 관련되어서 제가 제보받은 의혹으로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유병헌 사건을 기점으로 그런 부패 척결을 이야기하는 제가 그 정권에 의해서 한마디로 제거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당히 유병헌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방향을 저한테 설명해 주겠다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설명을 듣느냐. 결국은요, 뭡니까? 모든이 다 적당히 덮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정권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서 결국 적고를 당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비주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약체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한마디로 사정을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겁을 주는 도구로 쓰려고 하고 나머지 진영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가다 보면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완구 전 총리 한번 보세요. 본인이 부패 척결 들고 나왔다가 성완종 리스트에 걸려서 절해돼 버렸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도 거기에 아직 코가 조금 끼어 있죠. 자, 부패 척결을 주장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당시 이명박 정부를 타켓으로 해서 부패 척결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당내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적은 야당이 아니라 당시 새누리당 내부의 친이 비박이 정적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허구헌날 사자방 이야기도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처음 조사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뭘 조사하다가 어느 선에서는 허지부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많은 정보와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손을 대면 더 이상 있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를 외부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소문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이 지금 부패 척결의 본질은 뭐냐? 국민을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정권의 한마디로 통치를 쉽게 하고 야당들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정치 보복을 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한 번도 성공한 부패 척결이 없었습니다. 역대 정권의 모든 사정과 부패 척결은 한두 명은 보낼 수 있었지만은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요. 나중에 부패 척결을 한다라는 정권이 부패해지면서 깜빵을 가거나 불행한 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부패 척결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정권일수록 희한하게 그 대통령이 부패로 불행해지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패 척결 중에 가장 시끄러웠던 정권이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 대통령들의 말로가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저 부패 척결은요, 정말로 사심 없이 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이 어딘지를 토의하고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도 바로잡고 또 부패 관련 부분도 정리할 건가, 사심을 버려야 되는데 사심에 가득 차서 손 좀 보겠다고 나서니 이 부패 척결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이번 정권도요, 지금 힘이 꽉 들어가 있는데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런 부패 척결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패 척결 자체는 찬성합니다. (7월 18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설치 운영했던 대통령 주재 반부패 기관 협의회를 복원하고 국가 차원의 반부패를 추진해 가고자 한다면서 반부패 컨트롤 타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주도로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방산비리건절 유관기관 협의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정부의 적폐청은 방산비리 척결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이적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앞에 말한 방산비리건절 협의회도 만들어라 이랬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 반부패 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생겨서 2007년 4월까지 정권 말까지 9차례 회의를 했고, 그 당시 처음에는 국가청렴위원장, 중앙인상위원장,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 민정수석 등 20명이 참가했는데 2005년 11월에는 훈령을 개정해서 국정원장과 감사원장도 이렇게 참석하게 했는데요. 당시 이 반부패 협의회가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주변 인물을 사찰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 반부패 협의회에서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이명산, 즉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라고 현 정권이 거론해온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 신호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부패 협의회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4년 1월에
설치되어 이후 9차례 회의를 개최했던 반부패 기관 협의회, 그걸 갖다가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원장, 법무부, 국방, 행자부, 장관, 그러니까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장관들이 다 참여하는 거죠. 법무부는 검찰, 국방부는 기무사, 또 행자부는 경찰이죠. 그리고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세청장은 역의 탈세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 있겠죠.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 때 있었던 사정기관 대책회의 내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하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은 힘있는 기관 다 동원해서 한마디로 군사정부 시절 50 때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행가하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이 서로 견제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들을 청와대로 다 불러가 대통령 주재하에 이들로 하여금 이런 건 좀 뒤지시오, 그렇게 시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한마디로 사정기관을 최고 권력자 밑에 두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했죠. 자, 공약 1호였던 적폐특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는 이렇게 추진하지 않기로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반부패 협의회라고 컨트롤타워 설치하는 마당에 적폐특위를 둬서 옥상옥을 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런데 감사원이나 이런 검찰총장 이런 기관들이 이런 부패 컨트롤 타워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한마디로 독립성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박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현황 자료를 형자부 전산망에서 열람했다라는 사실이 2007년 대선 기간에 드러났습니다. 또 국정원이 운영했던 부패 척결 TF, 이 안에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 93명의 개인정보를 총 406회나 조회했다라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이같이 개인 사찰을 탁 찍어서 특정인 주변을 사사시 틀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반부패 협의회 규정에 국정원이 배석기관으로 규정된 만큼 정부기관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국정원에 대한 어느 법에도 국내 사회 부조리나 비리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부패 협의회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을 도와준 기능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 반부패 협의회를 두고